안녕하세요. 자, 세법 이준호입니다. 자, 지금부터 온라인 모의고사 1회 그리고 마치고 2회까지 진행합니다. 자, 이번 시험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문제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세법은 몇 문제 나오나요? 16문제죠? 16문제. 목표가 몇 개다? 10개. 그래서 찍어서 한두 개 맞추면 12개만 맞추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으로 들어갑니다. 1회. 자, 25번. 자, 부동산의 뭐다? 보유 단계. 항상 취득, 보유, 양도 단계를 나눌 줄 알아야 되네요. 자,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죠?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세 가지 다 관련이 있죠? 왜?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함께 내고 농특세와 함께 납부하고 양도소득세와 함께 납부하니까 세 가지가 다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 보유만. 양도와는 관련이 없네요. 왜?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함께 납부하고 재산세와 함께 납부하니까 취득, 보유다. 자, 그 다음 개인, 지방소득세죠? 지방소득세는 뭐다? 보유, 양도만 관련이 있다. 왜? 임대하잖아요. 그죠? 임대하면 본세가 뭐예요? 종합소득세. 그래서 종합소득세의 10%는 개인지방소득세. 그리고 사업자가 처분합니다. 처분하면 무슨 세금 내요? 종합소득세. 여기에 10%는 지방소득세. 고로 지방소득세는 임대 중에 사업자가 처분 중에 과세하니까 보유, 양도다. 그 다음 소방분. 자,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는 재산세에 병기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병기하여. 그럼 재산세, 원래 독립세인데 재산세와 납기가 같으므로 나란히 기재하여 병기하여. 병기세네요. 그래서 재산세와 같이 가니까 보유 관련이다. 그럼 여기서 보유 단계는 몇 개를 찍어야 답이다? 정답은 몇 개예요? 보유 단계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정답은 5번이네. 4개니까 만약에 취득 단계를 물어보면 2개를 찍어야 되고 그리고 양도 단계를 물어보더라도 2개를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취득, 보유, 양도를 반드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출제될까요? 점수 주려고. 상중하 중에 학급 문제입니다. 정상대로 배우신 분들은. 자, 그 다음 2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6번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보다 조세채권과 일반 채권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다. 옳은 거죠. 옳은 거. 즉, 그 재산이 세금을 체납하면은 압류 등을 통해서 매각대금이 결정되죠. 그래서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자, 담보물을 매각했습니다. 담보채권의 그 물건을 매각했다. 그럼 압류와 관계되는 조세채권과 경합을 벌였을 때, 그래서 조세채권 상호 간에도 우선순위가 있다. 1순위가 뭐다? 담보. 그 다음 2순위가 뭐다? 압류. 그리고 여기는 없지만 3순위는 뭐다? 교부 청구. 교부 청구된 조세채권. 이렇게 순서대로 순위를 결정합니다. 배당 순위를. 그래서
조세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채권보다 우선한다. 압류가 담보보다 우선한다. 틀렸죠? 우선하지 못한다. 틀린 지문이에요. 우선한다 틀렸잖아요. 우선하지 못한다. 우선하지 아니한다. 즉 담보가 압류된 조세채권보다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세잖아요. 재산에 부과된 세금,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므로 뭐다?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과 종부세가 경합을 벌이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은 뭐다?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 즉 정부가 결정하므로 무조건 어떻게 한다? 재산세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종합부동산 는자를 찾아야 돼. 종부세는 전세권보다 우선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우선한다. 자, 그 다음 취득세. 자, 취득세는 신고하는 세금이죠. 그래서 법정기일이 신고일과 피담보된 채권의 등기일 중 빠른 것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신고일을 봐야 돼요. 법정기일. 그래서 신고서를 제출한 날 신고일입니다. 이게 신고일이라고요. 법정기일이 전에 뭐가 있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와 있네.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왔을 때 매각대금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맞죠?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다? 신고하는 세금. 법정기일. 조세채권입니다. 조세채권은 법으로 정한 기일이 있어.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일. 신고일. 세 가지 세금이 있죠?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리고 소득세. 신고일입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전에 뭐가 있어? 저당권 설정 등기가 먼저 와 있네. 그럼 빠른 것을 우선하죠? 빠른 것을 우선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당권이 취득세에 우선한다. 그래서 포인트가 뭐다?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우선한다. 근데 만약에 후에 저당권이 와 있다면 순서가 바뀝니다. 전후에 따라 배당 순서가 달라져요. 이럴 때는 뭐다? 이럴 때는 취득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합니다. 둘 중 빠른 거. 전에 와 있을 때는 저당권, 후에 와 있을 때는 신고하는 세금. 이게 우선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강제 집행비용이죠. 강제 집행비용은 무조건 1순위다. 그래서 세금보다 국세보다 무조건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자, 그 다음 5번. 자, 재산에 부과된 뭐다? 재산세. 그래서 우리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죠? 당해세. 이거는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이잖아요. 자, 뭐가 있다? 재산세. 그리고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취득세 하면 큰일 나요. 지방교육세도 재산세의 지방교육세는 우선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뭐가 있어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은 항상 뭐하다? 저당권 등의 피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 이유는 정부가 결정하는 조세이므로 항상 우선하는 조세. 뭐 상속세도 있고 증여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죠. 그런 거는 출제 제외.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재산세, 재산세의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그래서 는자 재산세는 저당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신고하는 세금 3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신고일이고 재산에 부과된 조세, 당해세,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그래서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4가지가 있네요. 이 4가지는 정부가 결정하니까 피담보된 채권의 설정 순서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조세다. 이에 우선하지 아니하는 조세를 찾아라 그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를 찍으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3번. 자, 27번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으로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거를 물어보네요. 자, 취득세 과세표준이 뭐야? 취득 가격이죠.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준의 기준은 뭐예요? 기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럼 연부로 취득하면 뭘로 한다? 연부금액. 매회 지급되는 금액이죠?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여기서 정리할 거는 뭐다? 유상. 유상이나 원시나 간주 취득을 물어볼 때는 취득 당시 가액은 뭐를 얘기한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유상, 원시, 간주 취득, 취득 당시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고 증여, 증여는 뭘로 하나요? 취득 당시 가액은 시가, 인정액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속, 상속은 돌아가셨죠?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27번. 자, 법인이 아닌 자가 개인이죠? 건축물을 건축했다. 그러면 건축비가 과세표준이죠? 건축비가 5억이 들어갔다. 이 건축비를 뭐라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대. 누가? 개인. 그러니까 개인은 장부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 당시 가액은 뭘로 한다? 시가 인정액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시가 인정액은 대원칙이 어디서만 쓰는 거야? 증여. 원칙이. 그래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만약에 법인인 자 하면은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겁니다. 자, 상속. 자, 상속. 무상이네요. 상속이에요. 이럴 때는 시가 인정액이 아니라 역시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시가 표준액으로 해요. 자, 양도담보. 자, 이거 이번에 개정법이에요. 양도담보에 의한 취득 당시 가액은 채무액, 채무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는 당연히 돈이 나가는 거니까 포함하고 채무액으로 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표보다 적은 경우는 뭘로 한다? 역시
시가 인정액으로 합니다. 답이 3번이에요. 양도담보가 뭐예요? 돈 빌려 오면서 부동산 등을 담보로 잡힌 거죠. 그래서 갑돌이가 을돌이 앞에 10억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갑이 채권자, 을은 채무자. 자, 뭘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어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다고요. 담보로 제공한 게 12억이야. 12억.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채무 취득 당시 가액은 채무액으로 한다. 10억이죠. 그래서 10억을 뭘로 갚는 거야? 양도담보는 부동산으로 갚는 게 양도담보라고요. 양도담보다. 근데 그 채무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적다. 그럼 이게 적고 이게 크죠? 그럴 때는 뭘로 한다? 시가 인정액으로 합니다. 포인트는 뭐다? 적을 때는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시가 인정액이 뭐예요? 그 부동산에 매매 거래가액이 있으면 매매 거래가액, 매매 거래가액이 없다면 매매 사례가액, 그리고 그 부동산에 감정가액이 있다면 감정가액, 그리고 그 부동산에 공경매가액이 있다면 공경매가액을 뭐라 그런다?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그 뜻입니다.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답은 3번이네. 자, 건축물을 개수했다. 개수하면 원칙이 뭐다? 증가한 가액이죠? 증가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증가한 가액. 이게 5억이다. 그럼 증가한 가액이 취득 당시 가액이죠? 그러니까 이 증가한 가액을 뭐라고 그런다?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원시 취득하거나 개수했을 때는 취득 당시 가액은 항상 5억이 증가했다면 5억이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서 시가 표준액 틀렸네요. 그래서 취득 당시 가액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유상 원시 간주는 사실상 취득가액, 증여는 시가 인정액, 상속은 시가 표준액. 단 3번이 개정됐어요. 채무액이. 자, 취득 당시 가액은 원칙은 뭐다? 채무액이라고 한다. 채무의 10억. 10억으로 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시가 인정액보다 적은 경우는 뭐다?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시가 인정액으로 한다. 자, 28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전체 문제 틀린 거네요. 28번 틀린 거. 1번 기부채납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는 원래 비과세입니다. 근데 기부채납 부동산이 뭐다? 반대급부로 그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거나 또는 조건이 변경된 경우, 조건이 변경된 경우는 비과세가 과세로 전환됩니다. 조건이 변경됐다는 뜻은 뭐다? 기부를 하지 않고 제3자에 매각하거나 증여하면 당연히 과세를 하고 그 부동산에 무상사용권을 부과받으면 당연히 뭐다? 제공받으면 당연히 부과합니다. 그럼 갑소유의 미등기 건물,
자,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이 판결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이 명의로 등기할 경우, 그래서 채권자는 신청자입니다. 이게 대위권 등기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신청자다. 그래서 을이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보존 등기를 신청하죠. 이럴 때 법상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갑.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등기를 받고 있으므로, 자, 국가로부터 유상이네요. 자, 유상으로 취득했어요. 유상이에요. 표시가 이거 적을 때에도 무조건 뭘로 한다? 유상은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시가 표준액 상관없다. 사실상 취득가액 연부 금액. 자, 그 다음 무상. 이렇게 무상일 때는 원칙이 증여를 얘기해요. 상속은 상속일 때만 상속이라 얘기합니다. 이거 개정법이죠.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화해조서 등의에서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됐다. 그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다? 60일이 아니라 취득일. 말일부터 3개월. 법이 바뀌었어요. 이거 절대 유상. 이게 뭐다?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면 옳은 지문이에요. 그러나 무상은 말일부터 60일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 증여받았을 때 증여 취득세도 취득일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니까 계약 해제도 똑같이 3개월로 갑니다. 단 주의하자. 유상일 때는 60일입니다. 그래서 계약 해제는 않고 60일인지 3개월인지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답은 4번이네. 그리고 공동주택의 개수. 그래서 공동주택의 개구멍이네. 그래서 9억 이하는 뭐다? 부과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단 주의하자. 대수선은 제외함. 맞네요. 포함만 하면 안 돼요. 공동주택의 개구멍은 비과세한다. 단 대수선은 제외. 항상 괄호 조심해야 돼요.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부과하지 아니한다의 제외니까 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틀린 거는 4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이번에는 등록면허세. 자, 취득세가 끝났네요. 등록면허세로 들어갑니다.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시가 표준액에 미달할 때, 적을 때, 이럴 때는 뭘로 바뀐다? 시가 표준액.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신고가액이 없거나 미달냈을 때는 시가 표준액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3번은 뭐다? 제척기간 경과. 그러면 취득세 조세채권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됩니다. 제척기간 5년, 7년, 10년. 그래서 경과한 물건을 뭐다? 취득세는 과세를 못하죠? 소멸돼. 이거를 어떻게 한다? 등기 등록할 때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포인트 높은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등록 당시 가액은 5억이야. 취득 당시 가액은 1억이야. 작년까지는 이해를 갖고 있어. 그럼 5년이 지났으므로 현실 가치를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둘 중 뭐다? 높은 가액을 과표로 해서 등록면허세를 많이 걷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채권금액. 그래서
채권 금액이 뭐다? 없을 때는 뒤에 지문은 뭐가 나와요? 목적이 된 거를 채권 금액으로 본다. 맞죠? 그리고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자산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죠. 사유로 가액이 증가됐다. 그럼 가액이 변경됐다는 거죠. 등기할 때. 그럴 때는 법인장부로 입증되면 뭐를 과표로 한다? 전자가 되는 게 아니라 변경된 가액.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로 한다. 그래서 29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5번입니다. 그리고 3번 지문. 이번에 무조건 출제됩니다. 제척기간이 경과. 그럼 경과되면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높은 금액. 그래서 현실 가치를 반영해서 등록면허세를 많이 걷겠다라는 뜻입니다. 높은 가액. 자, 3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재산세 과대대상 토지를 분류했다. 옳은 것. 분류는 어떻게 하나요? 별도 합산, 종합 합산, 그리고 분리과세 세 가지로 분리합니다. 그럼 지목을 면접하 터미널과 같이 가는 게 염전 터미널은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합니다. 염전 터미널. 그리고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않았다. 무허가 토지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 합산합니다. 그리고 C 상업지역 뭐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잖아요. 그래서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별도 합산합니다.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 C. 상업지역이 또 있고 주거지역, 주상녹 셋 중에 하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은 일반 건물로 봐. 뭐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래서 기준 면적 안에는 별도 합산. 세 가지가 동시 충족돼야 돼요. 1, 2, 그리고 기준 면적 범위 안에 이내 무슨 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그 다음 종중은 무조건 분리로 가죠. 종합이 아니라 분리. 자, 그 다음 건축물 시가 표준액이 해당 부속 토지의 2% 미달. 그럼 두 가지로 쪼개진다 그랬어요. 2% 미달하면 바닥 면적은 사업하는 땅 별도 합산. 맞죠? 그러나 바닥 면적 제외자가 들어가면 투기 목적 종합 합산으로 바뀝니다. 2% 미달. 바닥 면적을 물어보면 사업하는 땅 별도 합산. 바닥 면적 제외 부속 토지를 물어보면 투기 목적 종합 합산이네요. 정답이 5번이에요. 자, 그 다음 31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31번이에요. 자, 1번 납기 토지네. 항상 토지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 건축물은 뭐다? 7월 16일부터 7월 말일. 절대로 뒤바뀌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 주택. 자, 주택인데 20만 원 초과네. 20만 원 초과는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맞죠? 그러나 20만 원 이하는 뭐다? 한꺼번에 7월 16일부터 7월 말일입니다. 초과.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납부세 1천 초과. 1천 초과할 때는 뭐를 할 수 있다?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뭐를 부동산인데 어디에 있는 거? 관할구역에 있는 것만 요건이 1천 초과입니다. 1천 초과. 그리고 4번 1천을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고 하는 자는 법령으로 전항서를 갖추어다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물납. 그리고 5번. 자, 이번에는 250초가 뭐를 물어본다? 분할납부를 물어보네요. 자, 250초가 전부가 아니라 일부. 자, 개정법. 분할납부 기간은 2개월이 아니라 3개월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정답이 5번이라고요. 2개월이 아니라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은 3개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3개월로 법이 바뀌었다. 자, 32번 종합부동산세로 들어갑니다. 1세대 1주택 틀린 거네요. 32번. 자, 1번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납세의무자별로 주되 공시하고 12억을 공제한 금액을 과표로 한다. 틀렸죠? 공제한 금액에 뭐를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 항상 과세표준이 나올 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비율은 몇 프로예요? 종부세는 60%. 그럼 1번 틀렸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액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중과세액을 공제하죠. 재산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한도가 몇 프로다? 80% 맞죠? 그리고 60세 이상 연령별 공제가 들어가네요. 역시 이중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재산세를 공제한 금액에 연령에 따라 20, 30, 70, 40을 공제한다. 자, 4번. 4번은 뭐다? 12년. 이거는 보유기간별 공제입니다. 보유기간별 공제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20, 40, 50%까지 올라갑니다. 위에는 연령별 공제고 밑에는 보유기간별 공제 5년 단위로 5년 이상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 범위를 물어보네요. 10년 이상 15년 미만. 그럼 12년은 가운데 들어가네. 그럼 40이지. 그래서 40 맞네. 자, 그 다음 1주택자 세율을 물어보네. 1주택자 세율은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51574 7단계 맞죠? 최저 최고. 하나 두 개는 51574 7단계. 51574 단계를 물어보면 7단계.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 자, 33번으로 돌아갑니다. 역시 종부세. 자, 이번에는 토지 주택에 대한 과세와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를 물어봅니다. 33번. 자, 1번. 자, 토지, 종합합산, 토지. 종부세액의 세액은 과세표준의 세율을 물어보네. 종합합산은 하나, 둘, 셋. 종합합산 3단계. 맞죠? 가운데 2가 생략된 거요. 별도는 5, 6, 7 별도합산. 맞고. 그리고 200만 원이다. 뭐를 물어본다? 분할납부. 그럼 200만 원은 없다. 없어요. 얼마? 250 초과가 돼야 되죠. 그럼 200만 원 6개월 없다. 250 초과가 돼야 됩니다. 없다. 맞는지 뭐. 자, 그리고 관할세무서장은 종부세를 징수하려면 고지서를 보내야죠. 5일 전까지 보내되 납부기간 뭐가 들어가야 돼? 개시. 5일 앞에는 반드시 개시가 들어가야 돼. 답은 3번이네. 그 다음 신고납부로 가더라도 납기는 똑같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맞고. 자, 별도.
자, 별도는 숫자 비율이 5, 6, 7, 5, 6, 7, 1%도 안 되죠? 가운데 6이 생략됐다. 별도 합산은 초과누진 5, 6, 7 별도 합산. 그래서 33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4번. 자, 소득세로 들어왔어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34번. 1번 배타적.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유리한 조건으로 일어나면 무조건 주식을 포함해서 어디에 들어간다? 기타 자산, 주식도 포함합니다. 배타적, 유리한 조건이 들어가면 무조건 기타 자산, 주식도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입니다. 자, 그리고 영업권. 자, 영업권은 뭐다? 영업권은 함께 양도를 해야 됩니다. 단독 양도 틀렸죠? 어떻게? 부동산과 함께 양도. 단독 양도 땡. 답은 몇 번? 2번. 그리고 전세권, 물권이죠? 지상권.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반드시 등기가 돼요. 발생하는 소득 맞고 지상권 맞고 주의하자. 지역권은 아닙니다. 그리고 역시 뭐다? 이주권. 자, 이주권도 어떻게 양도해야 돼요? 이주권도 부동산과 함께 양도. 그리고 밑에도 함께 평가하여. 따로 평가하면 안 돼요. 항상 부동산이 나오면 함께 따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구분해서. 그래서 34번의 답은 2번이네요. 자, 3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와 관련해서 옳은 거를 물어보네요. 35번. 자, 1번. 무효. 무효나 신탁해지는 내 것을 내가 찾아왔다. 소유권 환원.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 정리해야죠. 그럼 이거는 재산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위자료가 양도입니다. 자, 그냥 공경매는 양도인데 본인 소유재산을 경매해서 본인이 자기가 재취득하면 양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부담부증이요. 채무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근데 여기서는 뭐를 물어봐? 제외를 물어보잖아. 제외는 뭐다? 증여로 본다.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네. 증여로 본다를 물어보네요. 증여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 답은 4번. 채무를 물어보면 양도로 본다.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증여를 양도 담보. 빚 갚을 동안만큼은 담보로 본다. 근데 담보로 보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아. 채무 불이행으로 담보자산을 변제에 충당할 때는 양도로 본다. 왜 양도로 보나요? 퇴물 변제 의무로. 그래서 답은 4번이네요. 답은 4번입니다. 자, 36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소득세 과세 대상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자,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왜 필요합니까? 보유기간 따지려고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 틀린 거네요. 환지처분에서 권리면적이 증가 감소가 되면 뭐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반드시 뭐가 같아야 돼? 다음 날. 그럼 답은 1번이네. 만약에 증가 감소가 없다면 환지처분 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고 증가 감소가 있으면 공법용어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 그리고 장기할부는 약자로 어떻게 보겠다? 소, 인, 사, 중 빠른 날.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허가는 사용 승인이 안 떨어지죠?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
그리고 민법 점유시효 취득은 옛날로 갑니다. 점유를 개시한 날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를 많이 걷겠다. 그리고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 절대 대금 완납이 나면 안 되죠. 그럼 완성으로 시작하면 끝에는 뭐다? 완성 또는 확정일이다. 대금 청산이라면 안 되네요. 자, 37번으로 들어갑니다. 37번. 자, 이번에는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당사자 약정, 대금 지급 방법이 장기할부 이자이죠. 그럼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이자 상당액은 취득 원가에 포함해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요. 그리고 취득원가에 현재 가치하는 자금이 당연히 포함됐죠. 이자 상당액. 근데 포인트는 뭐다? 사업소득. 다른 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먼저 공제받은 상각액은 뭐다? 이거는 공제를 안 해줍니다. 이게 포인트죠.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사업에서 공제를 받았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을 안 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37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이라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과 실제로 지출된 가액의 의무로 쭉 해서 증명서류를 수치보관해야죠. 수치보관하지 않더라도 뭐 하면 돼?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에서 확인되면, 즉 계좌이체 등을 하면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그리고 취득에 관한 쟁송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 소송비용, 화해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해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데 또 나왔다. 각소득금액. 이게 사업소득이에요. 각소득계산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거를 제외한 거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산입된 거와 제외한 거를 꼭 구분해야 돼요. 각소득금액이 사업소득입니다. 산입된 것은 사업에서 공제를 받았으므로 양도에서는 공제를 못 받아. 제외한 금액은 공제한다. 그리고 매입 원가에 더하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 가산한 거.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38번으로 돌아가죠. 자,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입니다. 옳은 것, 임대업에 관한 문제네요. 38번. 자, 1번. 국외것. 잠깐 국외가 나오면 주택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한다. 아니한다. 틀렸네요. 자, 그 다음보다 공익사업.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대여했다. 원칙은 사업소득이야. 공익 관련 대여하면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소득에서 제외한다. 제외해서 기타 소득으로 갑니다. 소득으로 한다. 소득에서 제외한다. 자, 그 다음 2번 3주택. 자, 3주택 이상을 소유했다. 그래서 임대합니다. 임대하는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주임대료. 자, 전세를 놨다는 거죠. 이자, 전세금에 대한 이자. 이거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틀렸죠? 3주택 이상 앤드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 초과하면 이 초과 부분은 이자를 계산한다. 이게 간주임대료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뭐가 빠졌다?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 틀렸네. 그리고 3주택 이상 따질 때 여부 판정할 때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는 어떻게 한다?
포함되지 않는다.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답은 4번이네. 자, 주거용 건물, 주택이네. 발생한 마이너스는 뭐다? 종합소득에서 주택이니까 공제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그러나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임대업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거용은 공제한다. 마이너스가 나면 2에서. 그래서 38번의 답은 4번이네요. 자, 39번. 자, 다음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물어보네. 틀린 거네요. 예정신고를 틀린다. 1번. 자, 2천만 원 초과했네. 2천만 원 초과할 때 그 세액에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근데 여기에 오는 지문은 뭐다? 50% 이하죠. 그래서 원칙은 얼마 초과야? 기준점 1000초과. 1000초과에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납기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얼마를 분납한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근데 2000 초과일 때는 뒤에 오는 지문은 50% 이하. 절대 뒤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2000 초과니까 뒤에 오는 지문은 100분의 50 이하. 그럼 답은 1번이네. 자, 토지 건물을 양도했다. 반드시 2개월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 말일. 그리고 부담부증여 채무는 뭐다? 말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그리고 4번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받기 전에 대금 청사는 무효다. 허가가 나야 신고가 받아주죠. 그래서 전자가 들어갈 때는 허가일, 해제가 되면 해제일, 그리고 항상 2개월 앞에는 말일, 그리고 누진세율 대상을 2번 이상 받아서 예정. 그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죠. 근데 합산하여 신고를 안 했다. 그럼 뭐를 해야 된다?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자, 40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은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제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옳은 거네, 옳은 거, 옳은 겁니다. 자, 1번. 취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가서 집을 하나 샀다. 그럼 두 채죠?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이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 5년 이내 틀렸어요? 일반 주택을 양도할 때는 두 개지만 하나로 보아 법 제154 1항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공통지문입니다. 자, 해외 이주 이민가잖아. 세대 전원이 가야 되고 팔아먹을 때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이내. 그럼 2년 이내에 팔 때는 2년 보유를 안 따집니다.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다. 그럼 답은 2번이네. 3년 하면 안 돼요. 2년. 그리고 양도일 현재 임대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그럼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이야? 5년 이상일 때는 2년 보유를 안 하더라도 비과세합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는 3년이 아니라 실거주기간이 5년 이상. 그리고 5년은 월세 내는 것이므로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요건이 5년 이상입니다. 그럴 때는 2년 보유 충족 않더라도 비과세한다. 그럼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팔았어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통매하면 단독주택으로 봐. 이럴 때는 각각 하나가 아니라 뭐다?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각각 하나 틀렸네. 그럼 1주택을 보유한 자가 혼인했네.
그럼 혼인은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10년이 아니라 5년이지. 그 옆에 먼저. 그럼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요건이 5년 이내. 10년은 어디에서 쓰는 겁니까? 부모님과 동거복량해서 세대를 합쳤을 때. 그래서 40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험에 아주 중요한 1회 모의고사를 마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2회로 진행합니다.